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사자서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이죠. 유활락이면 형제 영락이라. 자, 유 계속 나오죠. 요 밑에도 유가 나오네. 유가 수로로 쓰이면 있다 없다 하는 유무 쓰이면 뒤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보어로 해석을 하고요. 전부 다 명사나 명사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환이나 락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수로로 쓰였다 하더라도 형용사로 쓰였다 하더라도 명사적으로 명사형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석해야죠. 그죠? 기쁠 환, 즐거울 락이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형제 또한, 자, 부사죠. 형제 또한 즐겁다,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거는 수로로 쓰였죠. 그 다음에 우환이죠. 우도 우리 보면 일반 근심하다, 걱정하다라는 수로 동사로 쓰였지만은 유가 수로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요 자리 뒷자리 수로 뒤에 올 때는 보호적으로 명사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있으면 형제 또한 근심하느니라. 요 뒤에 나오는 근심우자는 수로로 쓰였습니다. 수유 타친이나 기약 형제리요 비록 숫자죠. 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언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비록 유 타친, 다른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자, 있지만, 그렇죠? 있으나, 기약, 어찌기자죠? 어찌기자는 의문사로서 문장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의문문을 이끌고요. 어찌 뭐뭐 하겠는가. 자, 뒤에 나타나는 수로가 같다라는 의미의 같을 약이기 때문에 어찌 같겠는가. 자, 형제, 어찌 형제와 같겠는가. 아니면 형제 사이만 하겠는가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화목이면 부모 기쁠 희자죠. 부모 희지시니라. 자,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았어, 그죠? 둘 다 아주 조화롭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자, 그 다음에 온화하고, 그 다음에 목은 뭔가 요것도 사이가 좋은 거지만 두텁다, 도탑다, 돈독하다는 의미로 쓰였죠. 자, 그래서 형제지간에 화목하다, 형제지간에 둘 사이의 우애가 쌓인 정이 아주 돈독하고 도타우면 부모 희진이라. 부모님께서 요거 기쁠 희자죠. 자, 부모님께서 그 사실, 그것을 기뻐하시니라. 사사여친하야 필경하라. 요 사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사자지만은 수로로 쓰이는 섬기다는 의미가 있죠. 그 뒤에 목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스승을 섬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사부 일제를 하죠. 군사부 일체에서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 특히 이제 부모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군사부 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스승을 섬기기를 여친, 부모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공손히 하고 필경, 반드시 공경하라는 의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나 이제 공이나 경에는 공히 같이 삼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뭔가 태도를 아니면 마음이나 몸이나 태도 모든 것을 신중히 하고, 그죠? 신중히 하고 주의 깊고 조심하게 하는 그 태도나 마음가짐을 삼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공손과 공경이란 말 들어있는 공과 경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삼가라는 태도나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조심하는 것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공과 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자기 뜻은, 자, 스승과 부모, 그 다음에 임금 앞에서는 자기 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다른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며
항상 몸과 마음가짐, 태도를 신중히 하라. 신중하라 말 자체도 뭐 신중하다 할 때 그 신자도 삼갈 신자죠. 그래서 신중의 신자도 아주 주의 깊고 부드럽고 조심하고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삼가다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 공경에는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시교 제자시칙 숙흥야매 물라독서 근면공부 부모열지 시습문자 자획해정 서책낭자 매필정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좀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좀 보면 베풀시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를 숙자, 일흥자, 그 다음에 잠잘맥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가지로 읽는데 라나 나를 읽으면 게으르다 할 때 라, 그 다음에 혐오하다 할 때 레도 읽는데 요 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쁘다 할 때 기쁠 열자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이제 화로도 읽고 획으로도 읽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또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석체 할 때 해 본보기 했자고요. 또 낭자하다, 정돈하다. 익혀야 될 글자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볼 글자들이 참 많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만 될 글자들입니다. 자, 먼저 선생시칙 선생시교 제자시칙. 선생시교입니다. 선생님께서 베풀시자, 베풀다 아니고 수로고요. 교가 목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르침.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거든 제자는 이에 곧 인에 칙이라고도 읽고 측이라고도 읽죠. 아니 즉 일반에 곧즉 그러죠. 일반 칙이라고 읽을 때는 법칙이라든지 이칙, 준칙, 이럴 때는 칙, 법칙 칙 그러죠. 규율이나 규범을 나타낼 때 칙이라고 읽는데, 자, 그 외에는 또 이 칙이라고 읽는 게 본받다, 본보기로 삼다, 모범으로 삼다, 수로로 할 때는 또 칙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아까 칙이라고 읽은 거는 본받다, 본보기로 삼다, 모범으로 삼다라는 수로로 쓰일 때는 예전에는 칙이라고 읽었어요. 칙이라고 읽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칙을 칙으로 같이 통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즉이라고 읽을 때는 곧즉 부사죠. 곧, 이내, 곧. 그 다음에 만일 뭐뭐라면, 만일 뭐뭐 하면, 할 때에는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즉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즉자가 수로로 쓰였기 때문에 요 시는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자죠. 이 시자다 보니까 이에, 이내, 보통 이에, 내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거든 제자는 인의 곧장이죠. 이에 곧장. 자,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 시자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시자가 바로 뒤에 목적어겠는데 앞쪽으로 강조해서 도치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많은 글을 읽다 보면 저절로 아시게 될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아무튼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신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곧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요. 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 선생에 대한 예우를 공손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요. 자,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그 책무, 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죠. 대부분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께 우리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는 그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숙흥야매 물라 독서죠. 물라, 숙흥야매 물라 독서입니다. 물라 독서인데, 자, 그리고 숙은 이를 숙자죠. 이르다.
좀 일찍, 빠르다는 의미죠.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안쪽에 있는 글자는, 안쪽에 있는, 뼈 살발을 알, 뼈살, 부수해보면, 살발을 알라는 의미. 뼈발을 알, 그러는데, 뼈를 발라낼 알, 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모양은, 나뭇가지에 있는 고치 모양입니다. 고치 알치죠, 그죠? 일반적으로 곤충은 알의 상태로서 태어났다가, 알을 깨고 나오면 이제 우리 종충이와 같은 이제 유충으로 살죠. 유충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변태, 탈피를 하기 위해서 요 고치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아이들 점점 자라서 이제 애벌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벌레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혼자 스스로 뚫고 나와서 나비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와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날개를 단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 고치의 상태에 있는데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남들보다는 빠르게 날개를 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풍 할 때 나오는 요 글자라든지, 그죠? 우리 봉황 할 때도 요 나오죠. 저번에 큰 날개를 달아서 뭐 한번 변태나 탈피, 다른 단계로 도약했다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통 보면 사람도 10개월 만에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아기가. 자, 그런데 이런 곤충류들도 같은 종류에 비해서 같은 종류지만은 다른 개체보다는 빨리 세상에 나올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르다, 빠르다. 그래서 이른 날, 빠른 날이기 때문에 하루로 칠 것 같으면 이른 새벽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른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글 숙 그러잖아요. 우리 숙이란 소리도 이를 숙이기 때문에 이르다라는 소리 음까지 온 겁니다. 자, 흥, 일어날 흥, 일흥, 야, 밤, 야자이다, 매. 요 매자는 잠잘 매자죠. 잠잘 매자. 자, 잘매, 잠을 잘 매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면, 자, 눈목자에 밑자 쓰면 어두울 매자죠. 우리가 어두울 매자, 그러죠. 어둡다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죠? 자, 그게 눈을 감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집이고, 침상이고, 요 눈을 감았다. 자, 그런 의미로 잠을 자다는 의미로서, 잘매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글자, 뒤에도 해석해야지. 그쵸? 그러다 보니 전체가 안 되네. 그 다음에 라 할 때, 라로 있죠, 라. 게으르다는 의미입니다. 게으르다. 라나, 나로도 읽고, 레나, 뇌라고도 읽어요. 자, 라로 읽을 때는 게으르다는 뜻이고, 레나 두음 없이 뇌로 읽을 때는 혐오하다. 자, 그래서, 싫은 것을 나타낼 때는 레나, 뇌로 읽는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부분은 우리 보면 의지하다 할 때 의지할 뇌죠. 의지하다. 자,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나태하다, 게으르다. 우리 뭐 나태, 아니면 요 나태할 때 나자를 요거 쓰죠. 나태. 우리 권태하다 할 때 권태. 그죠? 권태. 요 게으를 권자에다 게으를 태자죠. 그래서 게으를 나자에다 나태, 권태할 때 여기다 게으르다는 의미로 씁니다. 게으르다는 의미. 왜 게으른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오른쪽에 의리하다, 남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남한테 의지하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니까 게으른 마음, 자기 자신이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물라 독서니까 독서를 게으르다, 독서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수고도 있지만은 뭐 시간상 그거는 소개해 드리지 않고요. 자, 아무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라는 거죠. 그래갖고 독서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막 주경야독이란 말도 있죠. 근데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공부하라는 말도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고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학생이면, 요즘 전적으로 이제 신분이 학생이면 학생의 책무이기도 하죠. 그리고 속담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빠르게 많이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고, 대부분 보면 행동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좀 빠르고 부지런한 자가 득을 보는 거죠. 또 요즘은 또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부지런히 정보를 알므로써 남들보다 앞서가고 빨리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사람은 항상 자기 발전에 염두를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공자님도 자포자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감, 세상인이나 자기가 당면한 일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자기 발전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남보다 뭐 시험 점수가 낮고 지능 지수가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쉬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아무래도 뭐랄까 주위로부터의 기대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뭔가 하는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성실한 태도가 바로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숙흥냠의 물라독서였습니다. 숙흥냠의 물라독서.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구절이지만 근면공부 부모열치. 근면하다. 근면한 거는 뭐 누구나 잘 아시죠? 부지런하다. 부지런할 근자에다가 힘쓸 면자죠. 부지런할 근자에다가 힘쓸 면자. 자, 이거는 공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부죠. 자, 그래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자, 힘쓰란 거죠. 부지런히 힘쓰란 겁니다. 이 전체가 요 수로구가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열지, 요 기쁠 열자죠. 기쁠 열자. 기쁘단 말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 있죠. 기쁠 희자도 있고. 자, 아무리 공부에 이제 부지런히 힘쓰면 당연히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면공부, 부모열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습문자, 시습문자. 시, 비롯할 시. 그죠? 시작할 때 시자죠? 습, 익힐 습, 문자. 자,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습, 요 습, 익힐 습. 그 다음에 문자를 익힐 때. 자, 비로소 처음으로 문자를 익힐 때는, 자, 글을 쓸 때는, 자, 자획. 글자를 쓰면, 자, 자획. 뭐, 우리가 요즘은 서예 같은 게 있죠. 서예 같은 글을 쓸 때. 자, 자획할 때 요 획이 있죠. 획.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라고도 읽죠. 화라고도 읽고 획이라고 읽는데, 따로 그림을 쓸 때 이제 요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화학을 하는데, 요게 원래 이거 그냥 밑에 입구처럼 접어놓든 펴놓든 상관은 없습니다. 요 글자가 원래 화와 획, 자, 그림화이기도 하고, 자, 그림을 그릴 때 한획, 한획, 그죠? 글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따로 분리되어서 여기다가 칼도를 쓰고, 칼도를 써서 획이라고 하지만, 화로도 읽고 획으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자획하면, 자, 글자를 쓸 때, 그죠? 글자의 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글자의 획을 해정하라는 거예요, 해정. 자, 정은 바르단 말이니까, 요 해가 수로입니다. 수로가, 원래 여기 본받을 해자죠. 본받다. 아니면 본보기 해자죠. 본보기 해자고.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본받은 거는 본대로 뜨는 거죠. 본을 뜨는 거죠. 자, 본 뜨는 거는 들어봤죠, 여러분들? 가령 이제 옷을 지을 때 먼저 재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옷을 대량으로 만들 때는 종이로 된 틀이 있습니다. 그 재단하기 위해서 받쳐놓고 분필로 그림을 긋고 난 다음에 재단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틀과 같습니다. 틀. 자, 그래서 그는 본보기가 있는데, 그 본보기 삼다는 건데, 바르게 본보기를 삼아라. 즉, 바르게 쓰라는 거죠. 글자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사상누각. 자, 모래로 아무리 성을 쌓아봤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는, 저 목표는 그냥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초 과정을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글자도 배우지만 사자소학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의 글자 구절이 그냥 단순하게 어린 아이에게 세상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만 멈출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이 걸음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서삼경에 나오는 대학이나 중용을 읽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의미는 단순히 글자를 안다고 그것을 이해하고 풀이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글자만 알 것 같으면 이런 공부는 왜 해요? 많은 글자를 알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글자를 많이 안다고 해갖고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맥, 뜻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한 분야의 철학서라든지 지침서, 교훈서 같은 것들은 어떤 개념화된, 정형적으로 개념화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글자의 의미를 넘어선 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유교에 말한 인 아닙니까? 인. 인이라는 의미, 그냥 어질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인을 이해하려면, 자, 기초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러한 예들, 법례들이죠. 법례들을 통해서 체득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이 뭐다, 효가 뭐다, 인이 뭐다, 인이, 예지, 시는 전부 다 개념화된 거예요. 글자를 외울 때, 그냥, 우리 도덕하면 길도, 덕하면 덕덕 그러는데, 도가 무엇이고, 덕이 무엇이고, 인이 무엇이고 한 것들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시기 아니면 이런 초기 단계의 그 개념을 정의하는 학습 과정을 거쳐야만 저절로 알아지고 나중에 그것을 나중 후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전을 맞이했을 때 자유자재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현장에서 대부분 현장에는 성인 학습자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여러분들도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착한 게 뭐야? 그러면 착한 게 뭐야? 그 착하다는 말 자체의 하나의 단어를 그냥 아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저한테 물으면 아이요, 착한 게 뭐겠어요? 착한 거는 엄마 말 잘 듣는 게 가장 착하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고 그 해당하는 그 대상인 학생이나 어린아이나 그 사람이 물어왔을 때 그에 맞게끔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 아니면 분야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지금 이제 사가수학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강의죠. 지금 추구나 계몽편을 이어서 지금 동몽선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추후 나중에 그 유명한 그 이름난 사상가 철학가들이 지은 그 명문 위대한 글들이나 아니면 그 고전의 책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부 다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한자 글자를 만 글자를 알고 2만 글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글자만 알면 뭐합니까? 글자는 누구라도 시간만 들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장은 시간만 들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나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한 또 다른 정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가장 튼튼히 하는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바는 자획 개정처럼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뺏기는 게 아니고 본받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그런 글을 배우고 문장을 배울 때는 맨 먼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채워넣고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어넣기 전에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인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번 걸러내버립니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승께서 한 이야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성인 학습자들은 절대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 공부를 하는 자세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과정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또 자꾸 길어지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서책낭자. 매필정돈. 자, 낭자하다. 서책은 자, 지저보죠. 서책은 일반적으로 이제 책이기 때문에 서책은 나는데 글서에 원래 이제 글서라 하기도 하지만은 책이라고 책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책이고요. 책인데 중요한 거는 뒤에 낭자란 말입니다. 낭자란 말은
이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유혈이 낭자하다, 선혈이 낭자하다,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피와 낭자라는 말을 연관시키는데, 요 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요 이리가 야생에서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을 이제 덥석 물고 이리저리 고개를 흔들면서 피가 그저 양사방으로 튀게 되죠, 그죠? 튀고 먹이를 먹을 때 노출된 곳이 아니고 뭐 갈대라든지 풀이 있는 풀숲에서 숨어서 먹을 때 온 곳에 그 갈대라든지 자리가 피가 묻든지 좀 또 서로 저거 먹이를 서로 먹겠다고 그 이리들이 먹이를 입에 물고서 당기기도 하고 찢고 하다 보니까 주위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자,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잣자는 이제 깔게 잣자인데,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여기저기 흐트러져 어지럽다, 왁자지껄,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것도 다 이 낭자하다의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 말고도 이런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매미가 여름 되면 엄청나게 시끄럽게 울죠. 자, 그때도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댄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어대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더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이것도 낭자하게 울어대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봄이니까 바람에 떨어진 꽃잎들이 발밑에 낭자하였다. 자, 이것도 꽃잎이 떨어져서 온 곳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낭자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책낭자니까 공부를 할 때 주의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리저리 책들이라든지 책상이 어지럽게 그냥 지저분한 모양. 자, 그래서 서책낭자 하거든. 매번 반드시 정돈해라. 정돈. 가지런할 정자죠. 가지런할 정자고, 돈자는 조아릴 돈자죠. 조아릴 돈입니다. 가지런해라. 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그죠? 가지런히 바로잡아서 정리하는 게 이제 정리정돈이죠. 가지런할 정자는 조아릴 돈자입니다. 자, 어쨌든 글자가 어렵지만 요 낭자하고 정리정돈은 항시 쓸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서책, 낭자, 매필정돈. 자, 이렇게 해서 5구절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선생 시교시든 제자 시칙하라. 수긍야매하야 물라 독서하라. 근면 공부하면 부모 열지신이라. 시습 문자 얻은 자획 해정하라. 서책 낭자 얻은 매필 정돈하라. 자, 선생 시교시든 제자 시칙하라. 선생님께서 베풀 시자죠. 가르침을 베푸시거든. 제자는 이내 곧 이내 곧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지만 이내 곧 본받아라. 본받아 할 때 칙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예전에는 칙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자, 이 칙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숙흥야매, 빨리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라. 잘 맺자고요. 그러면 책 읽는 것에 게을리 하지 마라 그랬죠. 게을리 하지 마라. 근면 공부죠. 공부를 근면, 부지런할 근자에다가 힘쓸 면자죠. 그래서 부지런히 힘쓰란 거죠. 공부하는데 부지런히 힘쓰라. 그러면 부모님께서 열지, 자, 그것을 기뻐하시니라. 기쁠 열자. 시습 문자 얻은 자획 해정하라. 자, 시습. 자, 처음에 비로소, 익힐 습자죠. 수로고, 문자를 익힐 때에는, 익히려거든. 자획. 글자가 한 획 그럴 때 그 글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바르게, 본받아라는 말인데, 본을 뜨듯이 뺏기듯이 해라는 이야기죠. 요 해자, 해정하라. 곧 이제 의역을 하면 쓰라는 거죠. 자, 옛 사람들이나 쓰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뺏겨 쓰라는 건데, 본받아서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자에는 원래 요 해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시간상 설명을 잘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해자 나오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서책 낭자 얻은, 아까 낭자 했죠? 매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어지러운 모습. 그래서 책들이 주위에 낭자하게 어지럽혀져 있으면 매번, 매양, 반드시 정돈하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다 살펴봤죠.
자, 오늘 사자수학 18번째 시간. 중요한 말들이 있었지만은, 시간상, 그래서 짧게 한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설명한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 아무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